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주 투자 개발의 대부분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제주 MBC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38곳을 전수조사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심층 분석해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사실상 숙박시설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장들의 민낯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399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마라도 면적의 13배가 넘는 제주도 내 최대 규모입니다. JDC와 중국 자본이 공동으로 신화와 역사 테마파크를 갖춘 세계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3조 6천억 원. 그러나 2007년 착공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 모습은 대규모 숙박단지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자본이 투자해 건설한 관광호텔 객실수는 1,700여 개. 제주도 전체 관광호텔 객실수 15,000여 개의 1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핵심 시설인 신화역사 테마파크는 17년째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서 이렇게 섣불리 먼저 사업을 조금 추진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주에서 추진되는 다른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의 사정은 어떤지 분석하기 위해 취재팀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관광사업장 13곳과 관광지 9곳, 관광단지 8곳, 유원지 8곳 등 모두 38곳. 제주도 홈페이지와 제주도보에 고시된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 내역 자료들을 확보해 전수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은 대부분 한라산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중산간에 위치해 있고 총 개발 면적은 3,198만 제곱미터로 마라도 면적의 100배가 넘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조 2,700억 원. 사업자들은 당초 매력적인 관광시설들을 지어 제주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호텔과 휴양콘도 같은 숙박시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숙박시설이 없는 사업장은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와 미천굴 관광지 등 4곳뿐. 나머지 34곳의 관광호텔과 휴양콘도 객실수는 모두 2만 600개를 넘습니다. 특히 객실수 1,000개가 넘는 사업장은 4곳이었고 800실 이상 3곳, 500실 이상 5곳, 300실 이상 6곳 등 절반이 넘는 18곳이 객실수가 300실을 넘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이 숙박시설 건설에 집중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제주도 내 관광호텔 객실수는 2010년 6,664개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 대규모 관광개발이 집중된 2013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5,000여 개를 넘어 13년 만에 2.3배 늘었습니다. 워낙 많은 호텔들이 많다 보니 대형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인력들도 빠져나가고 손님들도 대형 호텔로 빠져나가면서 중소 호텔들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외부 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정책이 사실상 숙박시설을 공급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돈 되는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거라든지 고용 창출 문제라든지 지역의 관광 자원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밀리는데 결국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제주도 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호텔과 콘도 같은 숙박시설 공급에 집중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이후 5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 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숙박시설 공급에 집중하면서 부동산 개발로 변질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되면서 영세한 호텔들이 매물로 쏟아지는 등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이 불러온 문제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번화가에 자리 잡은 한 호텔. 객실 100개를 갖추고 4년 전 문을 열었는데 최근 매물로 나왔습니다. 6년 전 문을 연 인근의 또 다른 호텔도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시장에 나왔습니다. 호텔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도내 한 공인중개업체의 블로그. 매물로 올라온 제주 지역 호텔만 40개가 넘습니다. 서귀포와 대정, 한림, 남원 등 도내 곳곳에 있는 호텔들이 지난 3월부터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호텔들이 경영난을 거치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객실을 채울 수가 없어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향후 같이 돌으니까 이참에 차라리 그러면 더 내려가기 전에 처분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주도 내 호텔들이 경영난을 겪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공급 과잉이 꼽힙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이 집중됐던 2010년대 중반 이후 호텔 공급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난 14년간의 제주 지역 관광 호텔 승인 내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2010년과 2011년 객실 승인 건수는 1,000개 미만. 그러나 2012년과 13년에 3,000개를 돌파하고 2014년과 15년에는 2년 연속 4,000개를 넘는 등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4년 동안 승인된 관광호텔 객실 수는 16,000여 개. 2013년 7,000여 개였던 관광호텔 객실 수와 비교하면 갑절 많은 물량을 제주도가 한꺼번에 승인한 것입니다. 과연 이거를 그렇게 하고줘서 될까? 그럼 얘네들은 살아가겠지만 지금 있는 거는 그러면 좀 오래되고 죽여버리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죠. 호텔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자본력을 갖춘 대형 호텔들은 가격 할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최대 50% 넘게 할인하는 대형 호텔들 때문에 중소 호텔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리면서 경영난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50만 원 받는 거를 35만 원 받으면 35만 원 받던 데는 25만 원 받아야 돼요. 받던 데는 10만 원 받아야 되고 6, 7만 원 받는 데는 그냥 2만 원 받을 겁니까? 3만 원 받을 겁니까? 관광 호텔들이 겪는 경영난은 다른 숙박업소들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제주도 내 전체 숙박시설 가운데 휴업하거나 폐업한 곳은 307곳. 지난해 같은 기간 246곳보다 25% 늘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정책으로 대형 호텔과 콘도가 급증하면서 제주 관광의 한 축을 지탱해온 중소 숙박업체들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업자들이 숙박시설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호텔보다는 휴양 콘도를 더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적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인데 자세한 내용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78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유원지. 골프장을 끼고 커다란 숙박시설이 늘어서 있습니다. 전체 객실만 985개. 그런데 95%에 이르는 934개의 객실이 휴양 콘도입니다. 한라산 중산간에 자리 잡은 또 다른 리조트. 대규모 숙박단지가 조성됐는데 모두 휴양 콘도입니다. 전체 콘도 객실 수는 414개입니다. 이처럼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은 휴양 콘도 건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38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의 사업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휴양 콘도 객실 공급 규모는 1,491실로 관광호텔 1,146실보다 더 많았습니다. 휴양 콘도 객실 규모는 1,000실 이상이 1곳, 800실 이상 2곳, 600실 이상 2곳 등 200실이 넘는 사업장이 17곳으로 숙박시설 공급 계획이 있는 34개 사업장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휴양 콘도에 집중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된 결과
도내 콘도 객실 수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5,300여 객실에서 2016년 7,600여 실로 늘었고 지난해 말 9,300여 실을 기록해 75%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이 휴양 콘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업비 확보 때문입니다. 분양에 의해서 재원 조달의 어떤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평가가 되어지고요. 관광 사업자들의 어떤 시각에 그 행정을 좀 소프팅 해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의 사업 계획서를 입수해 사업비 조달 계획을 분석했습니다. 아덴힐 리조트의 경우 총 사업비 2,492억 원 가운데 자기 자본금은 430억 원으로 17%에 그쳤고 콘도 분양 수입으로 2,062억 원 83%를 조달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라온 프라이빗 타운 유원지는 분양 수입으로 60%인 2,459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삼매봉 밸리 유원지는 57%인 1,893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한화그룹이 제주시 에어럽 중산간에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도 휴양 콘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 숙박시설 객실수 1,090실 가운데 휴양 콘도는 890실로 관광호텔 200실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숙박시설 중심의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객실 수가 한 1,000실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중소호텔 100실짜리 한 10개가 죽어야죠. 죽을 겁니다, 아마. 지하수 오염시키고 경관 망치고 무엇보다도 영세한 자본을 가진 도민들 생존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인허가를 해주겠다.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독특한 시설들을 확충하기보다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콘도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 제주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당초 목표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이 돈이 되는 숙박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돈이 들어가는 관광시설은 축소하거나 또 뒷전으로 미루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조성된 백통신원 리조트 55만 제곱미터 부지에 2,400억 원을 투입해 맥주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 휴양 콘도를 짓겠다며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착공 이후 휴양 콘도 192개 객실을 지었을 뿐 나머지 시설들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계획에서 삭제됐습니다.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이 처음에는 다양한 관광시설을 짓겠다고 한 뒤 추진 과정에서 핵심 시설을 삭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경우 해중 전망대 건설 계획이 삭제됐고 열애당 리조트는 스누피 테마파크와 박물관 설립 계획이, 아덴힐 리조트는 영상체험관과 생태공원 등이 삭제됐습니다. 승인받은 사업 계획들이 삭제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자들이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요청하는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기 때문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백통신원 리조트의 사업 기간을 1년씩 계속 연장하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 계획 제출을 부대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2021년 열린 회의에서는 사업 계획이 삭제되거나 축소돼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오히려 사업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기마다 선호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0년 전에 받았던 건데 사업하려다 보니 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호텔과 콘도 같은 숙박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다른 관광시설은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점입니다. 묘산봉 관광단지의 경우 2006년 착공해 골프장과 휴양 콘도를 먼저 짓고
식물원 등 다른 시설은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핵심 시설인 신화역사 테마파크를 착공조차 못했고 헬스케어 타운도 콘도 같은 숙박시설을 먼저 짓고 핵심 의료시설들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1년 열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수망관광지와 에코랜드,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에게 숙박시설보다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묘산봉과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도 똑같은 조건을 부과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을 계속 해주면서 또는 사업 착공 시기를 계속 늦춰주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면서 사업자로서는 당연히 어떤 압박을 받지 않는 거죠. 이 계획을 이행할 거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고.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시했던 장밋빛 계획들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돈이 되는 숙박시설에만 집중하는 관광개발 사업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정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위기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들은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곳이 많은데요. 당초 3, 4년 걸릴 것이라는 약속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20년 가까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도 늘고 마을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 중산간 41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되는 롯데리조트 유원지. 2005년 사업 승인을 받은 뒤 휴양 콘도 73개 객실을 지어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부지에는 울타리만 친 채 2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황. 2005년 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3년 안에 준공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10차례나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22년 제주도가 고시한 롯데리조트 사업계획 변경 승인 내역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2년 말에서 2025년 말로 3년 연장됐습니다. 당초 3년이던 사업 기간이 20년으로 6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업 계획도 달라져 가족 호텔 255개 객실이 추가돼 숙박시설 규모가 3배 더 늘었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화훼박물관과 전시관을 폐지하는 대신 축구장 등 다른 시설로 대체됐습니다. 취재팀이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38곳의 사업 기간 변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체 사업 기간 변경 횟수는 210차례, 사업장 한 곳당 평균 5.5회 변경됐습니다. 10차례 이상 변경된 곳은 5곳, 5차례 이상은 17곳으로 58%인 22곳이 5차례 이상 연장됐습니다. 사업 기간이 계속 변경되면서 공사는 멈추고 준공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개발 사업장 38곳 가운데 완공된 곳은 7군데로 18%에 그쳤고 나머지 82%인 31군데는 여전히 추진 중입니다. 사업 승인 이후 준공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30년 이상이 2곳이었고 25년 이상 4곳, 20년 이상 10곳, 15년 이상 6곳으로 절반 이상이 15년을 넘었습니다. 사업장 한 곳당 평균 사업 기간은 17년. 그러나 사업 기간이 앞으로도 계속 변경될 것으로 예상돼 준공 시점은 더 미뤄질 전망입니다. 사업 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을 기대하며 롯데리조트 조성 사업에 동의했던 서귀포시 색달동 주민들은 지역 주민 고용 기회도 농산물 판매 기회도 사라지게 됐다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했었죠, 솔직히. 근데 지금 공사 잘 안 이루어지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좀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핵심 요건인 고용 창출 효과도 크게 미흡합니다. 38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의 제주도민 고용 계획은 21,557명.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고용 실적은 5,699명으로 26.4%에 그쳤습니다. 관광개발 사업 승인 조건인
도민 고용 비율 80%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사실 도민과 약속했던 도민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도민 고용이 30% 미만으로 굉장히 심각한 이유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을 승인받고 착공을 한 이후에는 공사가 중단돼도 제주도가 사업 추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준공까지 20년, 30년 기약 없이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제주도는 심의기구를 만들어 사업 계획과 변경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열린 심의 결과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하는 애월 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공사 현장. 사업비 4,900억 원을 투입해 국제아트미술관과 K-팝 공연장, 휴양 콘도와 호텔 등 숙박시설 335개 객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사업을 승인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숙박시설은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공사가 이뤄졌고 미술관과 공연장 등의 휴양문화시설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황. 사업자는 결국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하고 2026년까지 C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C지구는 국제아트미술관과 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이 설치되는 부지입니다. 최초 사업 승인 당시 요구했던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설치하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기는 착공 시기는 비슷할 수 있을지라도 준공은 그 이후에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회계와 법률, 관광,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해 사업 시행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 계획의 적정성, 사업 기간과 사업 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을 심의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체 심의 안건 81건 가운데 원안 의결은 22건, 조건부 의결 45건, 재검토 의결 10건 등 대부분 심의를 통과했고 부결된 경우는 4%도 안 되는 3건에 그쳤습니다. 조건부 의결로 통과된 개발 사업들은 제대로 부대 조건을 이행하고 있을까? 2018년 열린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식물원 등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심의에서는 사업기간 1년 연장 조건으로 다시 휴양문화시설을 우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 뒤 열린 회의에서도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똑같은 조건을 부과했고 2024년 심의에서는 휴양문화시설을 2025년 말까지 착공하라고 했습니다. 6년 동안 부대 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똑같은 조건을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심의해서 보고 그 다음엔 사업자 측에서도 사업을 성공하게끔 하려고 심의를 합니다.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심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부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제재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해주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가능한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이런 견제 장치가 전혀 작용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주 쉽게 해주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사업자 마음대로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사업 기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의 대규모 관광 개발은 2010년대 이전에는 국내 자본이, 그 이후에는 중국 자본이 주도했는데요. 대규모 관광 개발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외부 자본에 의존한 결과 제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관이 빼어난 서귀포시 바닷가에 조성된 삼매봉 밸리 유원지.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온천과 호텔, 콘도를 개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62억 원으로 중국 자본이 투자했습니다. 2010년대 이전에는 국내 자본이 대규모 관광 개발을 주도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 자본 투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장 38곳 가운데 중국 자본이 투자한 사업장은 모두 10곳. 전체 사업 부지 3,198만 제곱미터 가운데 중국 자본이 개발하는 면적은 28%인 895만 제곱미터. 전체 사업비 17조 2,700억 원 가운데 중국 자본 투자 규모는 7조 500억 원으로 41%를 차지합니다.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제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증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1,000만 달러를 밑돌다 201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4년 5억 5,400만 달러, 우리 돈 7,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6년과 17년에는 9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2020년까지 3억 달러 선을 유지했습니다. 2013년부터 8년 동안 43억 5,700만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 넘는 자금이 제주로 몰렸습니다. 제주 지역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가지수 분석 결과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유지되던 제주의 지가지수는 외국인 투자가 급증한 2014년부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격차가 최대로 커졌고 제주의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과열 현상을 보였습니다. 가파른 지가 상승은 주택 가격과 임대료 급등으로 이어져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토지의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상가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제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지역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는 정도를 가늠하는 통계 항목을 분석한 결과 국제자유 도시 개발이 본격 추진된 2002년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소득이 유입됐으나 2003년 1,389억 원을 시작으로 계속 소득이 유출됐습니다. 2009년에는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넘었고 2016년에는 사상 최대인 5,813억 원이 유출되는 등 20년 동안 3조 9천억 원의 소득이 제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외부 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한 결과 개발 이익이 제주도 안에서 재투자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소득이 다시 지역 내에 다시 투자가 되거나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투자 이익이 다시 소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한 번에 빠져나가 버리면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과거 제주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년 넘게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대규모 개발 정책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대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외부 자본에 의존해 대규모 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도민 자본이 소규모 관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제도가 이미 30년 전에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민 자본이 추진하는 관광 사업을 역차별하는 실태를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에 자리 잡은 환상숲 곶자왈 공원. 제주의 독특한 곶자왈 숲을 체험하기 위해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최근까지도 제주시가 관광사업체로 등록을 해주지 않아 농촌교육농장으로 등록해 운영을 했습니다. 관광사업체로 등록이 안 되다 보니 관광진흥기금 융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제주 컨벤션 뷰로가 제주의 특색을 담은 회의 공간으로 선정한 이후에야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관광지처럼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농가라든지 이런 곳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민이 운영하는 관광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었지만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주특별법 158조를 보면 도지사는 특별개발 우대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50% 이상 투자하거나 80% 이상 주민을 고용한 사업,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관광진흥 육성이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특별개발 우대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도민자본과 도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개발 우대사업 제도가 처음 법제화된 것은 1991년. 30여 년 전에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광이라는 단어를 지원 대상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제주도 특별개발 우대사업 지원조례입니다. 수출 전략 품목의 생산과 유통, 1차 산업 관련 수출 사업,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전통주 제조 판매업으로 지원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있는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바뀌었고 관광토산품 제조업 등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아예 삭제돼 전통주 제조 판매업만 남았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상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이 당시에 제정할 때 어떤 취지로 그것이 빠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의 20년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런 곤란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규모 투자에 치우쳐 있습니다. 제주도 토지특별회계 운영조례입니다. 공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관광지와 관광단지, 유원지 사업은 물론 특별개발 우대 사업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지만 현실은 대규모 관광지와 관광단지, 유원지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개발이 본격화된 지 50년 넘는 시간 동안 제주도정이 대규모 외부 자본은 우대하고 소규모 도민 자본은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규모 자본하고 지역 자본들이 어떤 같이 형평성 있는 관계 설정을 통해서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전략들을 좀 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관광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제주 관광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민 자본과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관광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